안녕하세요. 신랄한 정리 양윤영입니다. 오늘은 퀴즈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정리업체를 가장 많이 찾는 가족은 어떤 가족일까요? 1번 신혼부부, 2번 노부부, 3번 육아부부. 딱 들어도 아시겠죠? 우리네 인생에서 가장 많은 물건에 치일 때가 아이들 키울 때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이방 정리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꿀팁들이 줄줄이 쏟아지니까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아이는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각 시기에 맞춰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책도 사주고 끊임없이 계속 사줘야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더 이상 필요 없어진 짐들은 집에 그대로 있는데 새 물건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집이 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아이들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것만으로도 힘든 거 너무 잘 알죠. 근데 집이 엉망이면 육아도 살림도 더 힘들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몸이 안 움직여서 못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죠. 하지만 너무 중요해요. 아이의 물건은 하나를 비우고 하나를 채우기. 새 신발을 사면 작아진 신발은 버리던 나눔하던 당근하던 바로 처리하시고요. 그리고 새 책을 사기 전에 시시해진 책을 먼저 비우고 그 자리에 새 책을 꽂으셔야 돼요. 꼭 기억하시고 꼭 실천하세요. 아이 성장에 맞춰 가구도 바꾸시죠? 아기 때는 모든 집에 트롤리, 없는 집이 없어요. 그리고 좀 지나면 장난감 장을 들이죠. 한샘의 샘키즈장 유명하죠. 그리고 전면 책장이나 미니 책장을 사고요. 그러다 본격적으로 책을 접해야 되는 시기가 되면 한쪽 벽에 쫙 책장을 들이죠. 그래서 작업하러 가보면 트롤리, 장난감장, 전면 책장, 미니 책장, 책장 모두 가지고 있어요. 집에 벽이란 벽에 모두 가구가 놓여 있고 그러니 집이 답답하고 이 가구 저 가구로 정신이 없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구도 마찬가지로 하나를 비우고 하나를 사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렇다면 신생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하나로 끝낼 수 있는 맞는 가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오늘 그 맞는 가구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 책장입니다. 맞아요. 늘 보던 그 책장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책장의 사용법이에요. 이런 책장 아기 때 쓰기에는 너무 투박하죠. 어떻게 쓰면 되느냐? 이 책장을 눕히세요. 눕혀서 쓰시면 돼요. 어때요? 세워져 있을 때랑 눕혀 있을 때랑 느낌이 완전 다르죠? 1층, 2층, 3층까지 수납할 공간도 정말 넉넉하고요. 그리고 이때는 아이 물건이 그렇게 많을 때가 아니잖아요. 뭐 옷도 여기 넣고 기저귀도 넣고 장난감도 넣고 물티슈도 넣고 그리고 수시로 사용하는 거 여기 맨 위에 올려두고 쓰면 되고요. 어때요? 트롤리랑 비교가 안 되죠? 이거 하나면 아이 옷장도 따로 사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꿀팁! 필요에 따라서 이 칸 안에 바구니를 쓰면 서랍으로 변신하는 거죠. 결국 하나의 책장이 서랍 역할까지 하는 거죠. 웬만한 바구니들 거의 다 맞아요. 저는 이거 한샘의 샘폴리 수납 바스켓 대자를 쓰고 있는데요. 이 안은 빳빳한 PP보드고 그리고 이 겉은 폴리에스터 패브릭이에요. 뚜껑은 선택 구입인데 1층, 2층은 뚜껑 없이 쓰는 게 더 편할 것 같고 만약 맨 위에 올려두는 건 이렇게 뚜껑을 덮어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린이 안심 사용 KC 인증이 된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구멍도 있고 손잡이도 달려 있어서 서랍처럼 넣고 쓰기 편해요. 그리고 색깔도 다양하고 지금 쓰지 않을 때는 이렇게 밑에 있는 판을 떼어내고 여기 자크를 열면 이게 이렇게 납작하게 그래서 보관하시기도 편하겠죠. 저는 5, 6년 전에 한샘에서 행사할 때 내돈내산으로 산 거고요.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쿠팡에서 뚜껑 없이 3개가 22,800원. 그럼 개당 7,600원이더라고요. 오, 저거 괜찮네 하면서 바로 사면 된다, 안 된다? 수납용품을 살 때 무조건 먼저 사이즈를 재고 구입하셔야 됩니다.
장난감도 많아지고 책도 많아지는 이 시기가 되면서 장난감 장을 사야겠다, 책장을 사야겠다 생각이 들 때예요. 그럴 때 이 책장을 하나 더 사서 여기 위에 올리세요. 집안의 모든 가구는 키가 작을수록 좋아요. 가구의 높이가 낮을수록, 그래서 빈 벽이 많이 보일수록 집안이 넓어 보이고 안정감이 들죠. 책장을 눕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제는 아이가 직접 장난감을 고르고 책을 고르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아이 손에 잘 닿게끔 해주는 게 좋겠죠. 가지고 있는 장난감과 책의 양을 보고 아랫줄은 장난감, 윗줄은 책, 이렇게 자리를 정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장난감 장과 책장 역할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또 꿀팁! 아이 손이 닿지 않는 여기 맨 윗칸에는 조금 더 있어야 읽을 수 있는 책들, 조금 더 있어야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들을 모아두는 거예요. 깜빡하고 시기를 놓쳐서 책을 못 꺼내줬다거나 장난감을 못 가지고 논 적이 있다, 손! 누구나 있을 거예요. 여기에 모아두면 그럴 일은 없겠죠. 그래서 정리를 잘 해두면 좋은 점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잘 쓸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또 왕 꿀팁 나갑니다. 우리 집을 어지럽게 하는 원인 중 하나,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원에서 계속 가져오는 그 작품들.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가져오는데 아이가 만든 거라 차마 버리지는 못하겠고, 근데 집 여기저기 계속 쌓여는 가고, 이 책장 안에 아이의 작품 전시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가운데 4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 공간을 아이에게 직접 관리하라고 하세요. 그러던 어느 날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간이 다 차서 오늘 가져온 핫한 그 새 작품을 둘 자리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또 퀴즈 나갑니다. 1번, 아이 몰래 미리미리 하나씩 버려둔다. 2번, 공간을 더 만들어준다. 3번, 아이가 어떻게 하나 가만히 지켜본다. 정답은 없습니다. 작품을 둘 자리는 정해져 있어요. 약속이 돼 있는 거죠. 공간이 꽉 차서 새 작품을 둘 자리가 없다면 아이 스스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중에 하나를 비우고 하나를 채우는 거죠. 이때부터 이렇게 하나를 비우고 하나를 채우는 걸 배워나가는 거죠. 책장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아이의 작품이니까 이왕이면 오픈된 곳, 거실이나 주방 입구 어딘가에 자리를 정해주면 좋겠어요. 장난감, 책, 교구, 보드게임, 미술용품, 학습, 교재, 아이들의 물건이 폭발하는 시기죠. 이제는 책장을 세워서 쓰셔야 돼요. 책장을 하나 더 사던가 아니면 한쪽 벽을 다 책장으로 채워서 쓰세요. 이때쯤 책상을 많이 구입하시는데요. 테이블만 있는 책상을 사서 그 책장 앞에 붙이시면 돼요. 마치 그 책장과 책상이 세트인 것처럼요. 만능 책장을 소개합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넣었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기 맨 왼쪽에 이 6칸은 저희 가족의 추억칸이에요. 그래서 저의 결혼 앨범도 있고, 여행 갔던 사진도 있고, 아이들 졸업 앨범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2 박스는 아이들이 수시로 가져오는 성적표, 그리고 아이 그 베렛 저고리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아이 탯줄도 여기 들어가 있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그 낱장으로 돼 있는 그런 추억용품들을 아들 거, 딸 거 정해서 수시로 넣고 있어요. 맨 위는 손 닿기가 어려운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애착 장난감, 얘가 코코밍이었던 것 같은데 중학생인데도 아직 안 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애착 장난감 올려놓고 아이의 졸업사진 같은 거, 액자 같은 거 올려두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 줄에는 아이 책을 다 뒀고요. 여기가 책상이 있던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3칸이 책상 아래쪽이에요. 그리고 접근이 불편하죠. 하지만 어쨌든 여기는 학습존으로 정하고 새 파일이랑 노트들, 그래서 파일이랑 노트가 필요하면 여기 밑에서 꺼내면 되는 거죠. 저희처럼 서재로 쓰다가 아이방으로 바꾸는 집들이 많거든요. 그때 이제 어른 서류들이 갈 자리가 없는 거죠. 보험 증서나 건강검진 결과나 아니면 무슨 자격증이나 필요한 그 서류들을 저희는 이 2칸에 저희 거를 지금 모아놓고 있어요. 여기에는 아이의 가방이랑 모자를 넣어뒀어요. 여기에는 색연필, 종이접기,
미술용품, 이런 만들기용품 넣어놓고요. 아이들 인형 안 버리죠. 중학생이 됐는데도 대부분 집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한테 이만큼만 남겨라. 그래서 우리 아이가 보관하고 싶은 인형을 여기에 뒀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이제 보드. 자, 책상을 붙였고요. 여기가 그럼 책상 존이 되는 거죠. 책상이니까 여기는 필요한 물건만 최소화 두고 최대한 깔끔하게 유지하는 게 좋겠죠. 학습 교재들을 여기에 책장처럼 꽂으면 되고요. 여기가 너무 멀면 이렇게 책상 위에 책꽂이 하나를 둬서 자주 쓰는 건 여기 두고 쓰는 것도 괜찮겠죠. 책장이 더 이상 필요 없을 땐 베란다나 다용도실에 두고 팬트리처럼 써도 좋고요. 아니면 드레스룸에 넣어두고 옷을 보관하거나 특히 가방이나 모자 같은 소품을 보관하면 너무 좋아요. 진짜 만능 책장이죠? 책장을 구입하실 때 인테리어적인 면을 고려하다 보니 옆이 뚫린 거, 뒤가 뚫린 걸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진짜 그 책장은 NO! 옆으로 뒤로 책이 엄청 빠져요. 책을 꽂을 수가 없어요. 작업을 갔을 때 이제 그런 책장이 있을 경우에는 잡아라 책꽂이로 최대한 잡아주긴 하는데 사실상 그건 책장이라기보다 인테리어 가구예요. 그리고 또 책장을 구입하실 때 이 한 칸이 옆으로 너무 긴 거 있죠. 이것도 책이 그 안에서 쏠리면서 굉장히 사용하기 불편하거든요. 우리 아이가 책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책장을 구입하실 때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할 때 이 방을 서재로 정하고 이 벽에 책장을 다 맞춘 거거든요. 이게 한샘 건데 결혼한 지 한 15년이 지났는데도 아주 멀쩡해요. 이 책장은 선반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뭐 크기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제가 아까 눕혀서 써보니까 이렇게 조절이 되는 선반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눕혔다가 세로로 쓰실 마음이 있으시면 이 선반은 고정형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눕혀 있을 때, 세워 있을 때 바구니를 그대로 쓰시려면 이왕이면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가 같은 책장을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책을 좋아했으면, 책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읽었으면 하는 바람에 다들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책을 한 칸에 빽빽하게 보통 꽂으시죠. 그건 마치 주방에 그릇이 빽빽하게 들어있는 것과 컵이 빽빽하게 들어있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이가 책을 꺼낼 때 어떨까요? 불편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이 한 칸에 한두 권 정도의 여유를 두는 게 아기가 책을 쓰기도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어린이집 엄마들한테 알려줘야 될까요? 혼자만 간직해야 될까요? 오늘도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